안녕하세요. 조비로 은퇴를 꿈꾸는 남자 조은나입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28일 수요일입니다. 6일 전에 웨스턴 뮤지엄 오브 플라이즈 유튜브에 올라온 50분짜리 조비 소개 영상인데 3일 전에 게시판에 링크를 걸어뒀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고 좀 더 조비 열정이 있으신 분은 링크 따라가셔서 원본 자막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조비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조비의 이사들이 하는 말들 말고 다른 직원에게 조비 이야기를 들으면 또 새로운 디테일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저도 놓치고 갈 뻔한 영상을 알려주신 조비주주 미스터 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내용이 많으니 빠르게 가겠습니다. 일렉트릭 로드 공중으로 날아오르다 조비 에비에이션 전기 공중 승차 공유란 제목으로 서부 항공박물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관장인 신디 마카입니다. 일반적으로 저명한 항공 인물에 대해 이야기할 때 희박한 공기에 대해 언급할 때 우리는 물론 그들이 했을지 모르는 고고도 비행을 말합니다. 오늘은 정부와 산업이 최고 수준에서 존재하는 희박한 공기에 대한 세계를 가진 연사를 모실 수 있어 영광입니다.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다시피 그런 사람들은 모든 주요 사업이 성공에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지 카보크를 소개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또한 조비의 비행 테스트 책임자인 시험 조종사 브라이언 샌드버그의 희박한 공기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브라이언은 우리의 WF-23의 시험 조종사였던 우리의 짐 샌드버그의 아들입니다. 당신의 아빠를 너무 좋아해서 자랑스럽게 전시해두어서 죄송합니다. 두 분 모두 환영합니다. 조지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디 멋진 소개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사적인 장소이자 역사적인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신디가 언급했듯이 저는 조지이고 조비 에비에이션에서 주와 지방 정책을 감독합니다. 즉 어느 순간은 제가 공중에 있는 것 같다는 기분이 든다는 뜻입니다. 정치인들과 하루 종일 대화를 나누며 복잡한 작업, 수십 년 동안 이 전기 추진 기술에 들어간 놀라운 작업을 설명하고 이를 지역 규제기관, 정책 입안자에게 단순화시켜서 이것이 지역사회와 교통, 항공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전통적으로 익숙했던 것과 이것이 새로운 시대가 될 것이라는 점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토요일에 여기 와서 이 놀라운 항공기를 볼 수 있는 멋진 기회 외에도 우리는 항공의 이 독특한 순간에 있습니다. 저는 항공 분야 출신이 아니라 도시정책, 정치 분야에서 활동했고 변호사로서 회복 중이어서 10년 동안 도시정치와 연방행정에 종사했으며 왜 여기 참여하냐고 묻는 외부인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현재 항공의 세 번째 단계로 정의되는 단계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항공의 창조, 비행의 마법 같은 알다시피 마법 같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 Z시대가 왔고 그로 인해 우리는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도시와 지역을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기 추진 시대에 들어섰는데 제 생각에는 안전을 가속하고 항공의 전통적인 불편함을 없애고 이를 변형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를 다시 상상하고 항공을 그 지역사회에 통합하고 항공과 전통적인 항공 커뮤니티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파일을 바꾸는 두 가지 순간입니다. 오늘 제가 할 말은 조비가 누구인지, 회사로서 우리는 어떤 회사인가요? 우리는 무엇을 만들었나요? 그리고 브라이언, 우리는 그 중 정말 흥미로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이것이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의 교통수단 옵션과 환경 그리고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마무리하겠습니다. 조비 에비에이션, 우리는 누구인가요? 우리는 수직통합 교통회사로 우리는 모든 것을 사내에서 합니다. 우리는 항공기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구성 요소를 주문 제작하는 항공회사입니다. 바퀴를 제외한 모든 것은 사내에서 설계한 고유한 사양과 요구사항 그리고 사내에서 만든 기술을 위해 특별히 설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혁신적인 항공기를 개발하고 제조하고 운영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뉴스를 읽었을 것이고 우리는 제조업체일 것입니다. 따라서 FAA 상업 인증을 목표로 하여 2025년경에 상업 서비스를 위한 FAA 인증을 시작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기존 항공 인프라, 공항, 헬리패드 등을 시작으로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는 약 1,800명의 팀원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시작했을 때는 800명의 팀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입니다.
제가 시작했을 때는 항공기가 2대 정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4번째로 에드워드 공군기지에 곧 2대를 군에 인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어디에 있을까요? 저희는 중부 해안 지역 3개의 주요 시설을 두고 있으며 주요 본사는 산타크루즈에 있습니다. 일종의 행정사무실과 일부 프로토타입입니다. 저희는 그곳에서 약 3,400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산카를로스에는 흥미로운 배터리 생산시설입니다. 저희는 다른 배터리 회사에서 일하는데 지루해하고 혁신적인 작업을 하려는 사람들과 다른 EV 회사에서 항공에 적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저희는 그곳에서 약 400명의 직원을 확대했고 모든 배터리를 자체적으로 생산했습니다. 배터리 구성 요소와 모든 배선이 샌프란시스코 공항과 마리나 바로 근처에 있는 샌카를로스에서 직접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항공기의 모든 구성 요소가 모이는 흥분의 모선이며 제조를 하는 우리의 주요 공장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25대의 항공기를 제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매일 항공기를 테스트합니다. 그래서 마리나에서 우연히 오게 되면 운전을 하다가 우리가 날아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회사로서의 우리에게 흥미로운 증거이기도 하며 지속 가능성이 핵심이며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생태계 중 하나인 몬테레이만 연안을 선택했습니다. 환경보호가 핵심이며 항공 테스트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 입안자로서 거북이 군주나비, 나비 잎이 엉킨 잎, 상글리아 잎에 대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자면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이러한 커뮤니티, 그들이 있는 이러한 지역에 통합하고 그들이 전통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항공을 도입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커뮤니티가 전통적으로 익숙했던 소음이나 배출의 귀찮음을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흩어져 있는 곳으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만든 것을 뛰어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는 브라이언이 말하는데, 브라이언은 시험 파일럿이듯이 외모도 멋지고 딕션이 아주 좋습니다. 브라이언이 말합니다. 저는 그 승무원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들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마리나에서 그 일을 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여기 와서 여러분과 멋진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멋진 시작을 해준 조지에게 감사드리고 신디와 웨스턴 뮤지엄 오브 플라잇에 감사드립니다. 1년 전에 입사한 회사에 대해 오늘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어서 매우 영광입니다. 저는 약간 회의적이지만 이런 일이 현실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조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려드리기 위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식적으로 조비 항공이 되기 전에 CEO 겸 설립자인 조벤 베버트와 함께 작은 실험용 무선 조종 크기의 비행기를 만들고 있었고 그저 사업을 확장하고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그 디자인은 정말 매혹적이고 엄청나게 다양하지만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에 가장 적합한 구성이라는 점에서 디자인이 굳건해졌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eVTOL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2015년경부터 그렇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에는 우리는 실물 크기의 시연기로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2019년에 시작한 다음 시험기는 그들이 말했던 크기로 커졌습니다. 투명성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실제 사람들이 실제로 들어가 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보자고요. 그 항공기는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제품을 2개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파란색으로 시연하는 3번째 시제품으로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FAA의 적합 형식 인증을 받기 위해 가져가는 실물 크기의 차량입니다. 가장 오른쪽에 있는 실제 차량은 아직 조립 라인에서 굴러가지 않고 이 실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2번째는 오늘 마리나에서 날고 있습니다. 3번째는 이번 주 마리나에서 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녹화한 시점이 한 달 전인 것 같습니다. 4번째는 조립 라인에서 바로 뒤에 있고 5번째는 다시 조각조각으로 조립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와 사진을 볼 때 그것들은 혼합되어 있을 것이고 어떤 차량이 어떤 차량인지 지적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가까이서 볼 때와 같이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정말로 알지 않는 한 어떤 차량이 어떤 차량인지 구별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차량을 S4라고 부르고 JS4-D1은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최초의 프로토타입 차량입니다. 그것은 조종 차량입니다. 잠시 후에 그것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FAA에 가져가서 시장에 내놓을 것은 시계 비행 규칙인 VFR 조종사가 앞장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이 항공기가 계기 비행 인증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후에 그것을 할 거고 진행을 시작하면서 다른 기술로 넘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발판으로 VFR 주간 및 야간 항공기를
시작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쉬웠습니다. 조종사는 앞에 앉고 뒤에 승객 4명이 있습니다. 전부 전기입니다. 모든 것이 같은 배터리 세트에서 구동되는데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2V 배터리를 따로 숨겨놓은 것이 아닙니다. 모두 통합 전기 시스템에서 구동됩니다. 무게는 약 5,300파운드입니다. 비교를 하자면 이건 비치크래프트 바론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리고 바론에 대해 아는 게 있다면 BE-55는 거의 4개의 3나무입니다. BE-56은 이 정도 무게가 되고 맨 뒤에 5번째 사람을 끼워 넣습니다. 그리고 BE-58은 6개의 3나무 비행기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게가 약간 더 무겁지만 우리가 유용한 하중에 대해 이야기할 때, 속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가 살펴보는 것과 같은 크기와 성능에 대한 감각을 제공하기 위해 마케팅 담당자는 저에게 시속 200마일이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최대 속도입니다. 우리는 훨씬 더 효율적인 무언가에서 그보다 느리게 작동할 것입니다. 저는 세스나 172 유형의 속도를 상상합니다. 만약 시속 115마일 정도로 간다면 그것은 아마도 시속 130마일일 것입니다. 당신은 1시간 이내에 로스앤젤레스 분지를 건널 수 있고, 그것은 시장이 100마일 안에 찾을 수 있는 일종의 달콤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시속 130마일로 가고 약 45분 동안 가면 짧은 거리가 아닌 도시 경관을 가로질러 그런 종류의 거리에 들어가게 되고 마케팅 측면에서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 항공기에는 인증된 항공 전자 장비를 사용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10의 인수 유형 배열에서 S4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중복성이 생깁니다. 프로펠러가 6개가 있습니다. 각 프로펠러는 2개의 독립된 AC 모터로 구동되므로 중복성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즉 DC 배터리입니다. 배터리는 4개의 인버터를 사용하여 AC 전원을 생성한 다음 비행 제어 법칙을 통해 제어합니다. 6개의 프로펠러를 구동하는 12개의 모터로 항공기는 4개의 프로펠러를 아무 문제없이 비행할 수 있습니다. 각각 4개의 배터리 팩이 있어 3개의 스테이션에 전원을 공급합니다. 이중 중복 네트워크 시스템이 있어서 3중 중복, 3중 차량 내비게이션 컴퓨터, 차량 센서 컴퓨터 및 조지가 언급했듯이 사내에서 제작한 기타 소형 컴퓨터를 구동합니다. 모든 것이 수직으로 통합되어 무게를 줄이고 이 항공기에 넣은 부품과 부품을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직접 설계하고 제작합니다. 6개의 프로펠러를 언급했는데 어떤 이유로든 프로펠러가 손실된 경우 이중 모터가 있으므로 이것은 고장 체인의 상당한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 모든 모터는 150% 전격이 지정됩니다. 따라서 6개가 있으면 6 곱하기 100이 되면서 600%가 됩니다. 이것이 수학적인 것이라면 사용 가능한 전력과 제어의 가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4개로 줄이면 각각 150으로 떨어지고 다시 600%로 돌아갑니다. 이를 통해 성능과 핸들링 품질을 모두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차량에서 엔진이 고장나도 실제로는 매우 안전할 것입니다. 조종사는 이제 착륙해야 한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의 충전 시스템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긱스는 자체 독점 시스템이지만 업계의 다른 곳에서도 도입하도록 허용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도입을 하고 싶어 한다면 저희가 허용할 것입니다. EV용 슈퍼차저와 다른 유형의 충전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 집에 있든 주유소에 있든 여러가지 버전과 전원 공급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것을 저희만의 시스템으로 통합해야 했습니다.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배터리가 충전될 뿐만 아니라 조절된다는 것입니다. 조절된다는 말은 난방과 냉방을 모두 의미합니다. 양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약 1시간 걸리는 충전 주기 동안 배터리를 적절한 온도로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는 비행에서 돌아와서 승무원에게 휴식을 주고 정비사와 엔지니어가 약 1시간 동안 항공기를 충전하고 15분 후에 다시 비행을 시작합니다. 이제 충전이 완료되었고 이는 우리가 이 배터리를 표준 테스트 프로필에 사용할 준비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컨디셔닝과 함께, 그리고 매우 따뜻한 배터리와 함께입니다. 배터리는 너무 따뜻해지면 더 따뜻해질수록 더 효율적입니다.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지만 배터리가 잘 컨디셔닝 되기를 원하며 반드시 차갑고 냉장고에서 갓 꺼낸 것은 아닙니다. 배터리를 냉장고에서 보관하면 실제로 작동하지만 반드시 꺼내서 손전등에 넣고 바로 성능을 얻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충전 시스템은 모두 자동화된 전원, 냉각 또는 가열 유체이며 데이터도 여기에서 나오고 작동하는 매우 빠른 삽입 시스템입니다. 배터리에 대해서 말하자면 35kWh 배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4개를 모두 합친 용량은 거리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전기 자동차보다도 더 높은데, 여러분에게 익숙한 큰 상자형 스테인리스 스틸 트럭에 작은 배터리가 있지만 차의 배터리 무게는 우리보다 더 나갑니다.
조종석은 제가 말했듯이 상업적으로 인증된 TSO 항공전자 장비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들과 협력한 가민 제품군이고, 여기에서 보시는 것은 그들의 G3000으로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다른 가민 유리 조종석과 매우 유사하며 방에 있는 모든 조종사에게 예상대로 작동합니다. 우리는 가민을 통해 탭인하고 우리의 소프트웨어와 디스플레이 중 일부를 거기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매우 긴밀하게 협력하여 디스플레이를 우리 필요에 맞게 조정하거나 배터리 시스템 상태 및 사용 모니터링과 같은 것들을 제어하고 싶은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들의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행 제어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기 아래쪽에 왼손은 인셉터가 있고 스로틀이 아니라 왼손 인셉터입니다. 그리고 오른손 인셉터는 스틱이라고 부르는데 하루종일 인셉터라고 말하는 것보다 쉽기 때문입니다. 오른손에는 스틱이 있고 왼손에는 인셉터가 있습니다. 제어 법칙을 작동하는 방식은 완전히 통합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비교적 훈련되지 않은 조종사가 잘 훈련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간소화된 차량 작동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전통적 의미에서 조종사가 이 차량을 매우 안전하게 조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통적인 고정익 비행기 의미에서 통합된 제어 법칙이 추진력을 즉시 수직 모드로 되돌리고 항공기가 너무 느려지는 것을 막기 때문에 실속이 없습니다. 왼손은 빠르고 느리게 앞뒤로 조종합니다. 따라서 호버링 상태에 있을 때 앞으로 이동하려면 헬리콥터가 오른손을 사용하는 대신 우리 항공기는 왼손으로 앞으로 이동하여 정지하거나 뒤로 이동합니다. 호버링 상태에서는 스틱의 앞뒤가 위아래입니다. 일부 헬리콥터 조종사에게는 약간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항상 피치, 우리의 경우 높이 비율 명령이기 때문에 앞으로 비행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좌우는 매우 직관적이며 헬리콥터와 마찬가지로 좌우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손 비틀기는 방향타 또는 요 유형 제어를 얻는 곳입니다. 따라서 호버링에서 이것은 순수한 호버 요 변환이고, 전방 비행에서 횡풍 착륙 수정을 위해 약간의 방향타를 넣는 것과 같은 사이드 슬립과 같습니다. 지금 왼쪽에는 우리의 수석 시험 조종사 친구인 데넴과 다른 최고 시험 조종사 중 한 명인 작 리더가 보입니다. 그들은 원격 조종석에서 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가끔 혼동되는 것은 그들이 조종사가 없는 것을 만들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조비는 제가 말했듯이 이 항공기에서 조종사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위험 빌드업 유형의 일을 할 때, 다시 말하자면 그 회사는 어차피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작은 무선 조종 비행기에서 훨씬 더 큰 것으로 성장했고, 우리는 이미 산의 원격 기능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원격 환경에서 초기 프로토타입을 비행하거나 조종사가 낙하산을 착용하여 탈출 좌석이 있었으면 하는 고위험 테스트를 할 때마다 원격으로 비행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장에 출시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비행 테스트 기능이며 도구라는 것이 매우 분명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비행 제어 법칙인데, 기내 컴퓨터는 조종사가 바로 거기에 없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모두 같은 인셉터이고 모두 같은 제어 장치입니다. 원격 조종사 조종석에서 항공기 자체로 전송하는 무선 링크가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매우 약간의 시간 지연이 있지만 그 외에는 항공기가 원격 조종 항공기 RPA만큼 행복하고 매우 잘 날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멋진 집으로 나가는 것과 같은 일을 하는 자동화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 기능이 있지만 특별히 멋진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제 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약 40명으로 구성된 팀이 있는데, 형식 인증과 이 차량에 대한 많은 시연을 향해 나아가면서 훨씬 더 크게 성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조지가 언급한 1800명의 회사는 곳곳에서 흥미로운 일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을 보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프로펠러, 모터, 틸트 시스템에 대한 일종의 테스트 장비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나가서 기본적으로 헐리라고 불리는 원형 롤러코스터를 만들었고 트랙 주변을 스스로 구동했습니다. 이제 원리는 실제로 구동되므로 다양한 유형의 부하를 갈 수 있으며 모든 프로토타입 프로펠러와 전기 시스템, EPU 및 틸트 시스템은 헐리에서 초기 부하와 플러터 유형 문제뿐만 아니라 신뢰성과 유지관리 성능 가능성에 대해서도 완전히 테스트됩니다. 가능한 많은 시간 동안 가동합니다. 회사 전체에 이런 장비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날개나 문을 구부리는 것과 같은 놀라운 것들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때때로 프로토타입 단계에서 차고에서 만든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 그렇게 했을 테고 나중에 파란색으로 칠하면 훨씬 더 전문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비에 대한 이런 사진을 볼 때 이것이 저에게 회사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고 저는 비행 쪽에서 일합니다. 조지가 말했듯이 RFX 어지리티 프라임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군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미 의회가 자금을 지원하여 이러한 항공기가 군사적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러한 회사에 약간의 종자를 공급합니다.
이것이 사전 생산 차량의 첫 번째 프로토타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1년 번호 5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작년 9월 에드워즈 공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여러 번 비행했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약간 수정한 다음 주에 다시 비행할 준비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매우 흥미로운 점은 역사적인 경납고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 에드워즈에 가서 투어를 한 적이 있다면 우리는 더 영구적인 시설로 옮겨지기 전에 먼저 그곳에 수용되었고 뒤쪽에 F-117과 P-80이 있고 정말 매혹적인 유물이 있었습니다. 기회가 있었다면 훌륭한 박물관이 될 것입니다. 그냥 날아간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에드워즈에서 멀리 떠 있습니다. 소음은 큰 문제입니다. 조지가 그것에 대해 더 이야기할 것이지만 저는 여러분께 우리가 이것에 대해 비행시험 작업 중 일부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여러 유형의 조사를 했고 소음이 얼마나 다른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소음은 여러분이 전혀 공부하지 않았다면 재밌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데시벨로 측정합니다. 데시벨은 인간이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엔지니어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숫자를 보면 정말 어렵고 모호해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차량의 소음을 줄일 수 있었는지에 대한 훌륭한 시연입니다. 정말 까다로운 엔지니어링에 대한 다른 시간에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영상에서 두 가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소음 프로펠에서 실제로 교란이 되는 것은 계곡의 피크이고 눈에 띄는 것은 조비의 프로필의 일관성입니다. 저는 그것이 얻을 수 있는 무엇인가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예를 들어 뉴욕의 헬리패드에 대해 이야기할 때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브라이언이 테슬라나 프리우스와 똑같은 방식으로 이륙하는 기능이 정말 중요합니다. 감김 시간도 없고 로터 롤업 시간도 없습니다. 대부분 커뮤니티에서 프로펠러가 돌 때 듣는 8분 동안의 소음은 익숙하지 않거나 익숙하지 않은 소음인데 조비 항공기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브라이언이 중간에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것이 계곡의 작은 스타트업에서 차고에 있는 두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정말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인증 작업뿐만 아니라 항공기의 음향 프로필, 프로펠러의 피치와 토크, 각 구성 요소의 거리와 폭, 각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부 사항에 10년을 투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혁신적인 제품을 설계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왜 그것이 중요할까요? 저는 선출된 공무원과 규제기관, 지방 공무원에게 다가서 이것은 드론이 아니라 항공기라고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상업용 항공편에서 다른 항공기에 탑승할 때와 같은 방식으로 인증 프로세스를 거치고 있으며 이 안전 요소와 구성 요소가 회사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안전과 지속 가능성이 핵심이며 원래의 사진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지속 가능성이 핵심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단순히 배출량이 없는 조용한 비행기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 프로펠러 원리를 설치한 암석 채석장입니다. 그 암석 채석장에서는 우리가 컨베이어 벨트를 가져갔고 여러분이 보는 대부분의 기둥은 실제로 오래된 채석장에서 개조되어 재활용되었습니다. 그 시스템은 우리가 실제 월리 항공기 시스템에 재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우리가 사용하는 땅에서부터 우리가 만드는 항공기에 이르기까지 실제 제품에도 그것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 참여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다시 중부 해안에 있으며 조벤이 이 회사를 만든 핵심 가치를 실제로 다시 체험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헬리콥터보다 100배 더 조용한 이 엄청나게 조용한 항공기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100블록을 가는 헬리콥터나 100블록을 가는 항공기를 들으면 한 블록 가는 조비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그것은 더 조용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 물건들은 이륙하고 시킬 수 있는 곳의 역할을 바꿀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물건이 모델 3 테슬라만큼 가볍거나 누가 타고 있는지에 따라 더 가벼우며 테슬라 슈퍼차지와 두 개만 충전하면 됩니다. 기존 항공기, 기존 헬리포트, 옥상에 있는 기존 헬리패드, 주차 구조물의 최상층 아파트 단지, 전통적으로 화재 대응에 무게를 두는 장소 등 우리가 활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들은 복잡한 문제들이었고 우리가 지금 그것을 재활용하고 재구성하여 전기 항공기를 도입할 수 있는 능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뉴욕의 주요 헬리패드를 3개 소유한 EDC가 이 헬리패드를 전기화하고 싶다고 말하는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초대하여 데모를 하게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여주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LA가 뉴욕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여주고 LA에서 데모를 할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여러분의 지역사회에서 우리에게 와서 이것이 내가 사는 곳의 역학과 실제로 직장에서 소통하거나 출퇴근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보는
원동력입니다. 예를 들어 LA 카운티의 토렌스뿐만 아니라 화이트먼, 바니즈, 버뱅크, 산타모니카, 온타리오의 일반 항공 공항 네트워크, 상업공항, 일반 항공 공항이 있는데 이 나라에서는 귀찮음이나 님비주의 때문에 활용도가 낮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위치를 재활용하고 이 전기 항공편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제공해야 할까요? 브라이언이 언급했듯이 다양한 회사에서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비의 목표는 전기 승차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는 전체 규모로 확대되면 주문형 서비스로 버튼을 클릭하면 픽업되어 LA 도심에서 로스앤젤레스 공항까지 10분에서 12분 안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분명히 전체 규모로 확대되면 가능하며 기존 인프라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이 시간은 실제로 테스트되고 헬리콥터를 비행하고 다른 항공기로 비행하고 승객 이동을 수행하여 여행 시간을 검증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우리가 이 서비스 규모를 제공할 수 있는 제한이며 희망적으로 마일당 $5의 우버 블랙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승객은 LA 도심에서 LA 공항까지 가는 여정에 $50에서 $60를 지불합니다. 왜 우리는 이 제한이 회사로서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까요? 30-40분 걸리는 이동 수단이지만 지금은 1시간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통체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추가 툴킷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여행 구간의 80%를 제거하고 그 시간틀을 줄입니다. 유니언역까지 걸어가든 자전거를 타고 벤이 있는 공항까지 가서 EV톨에 올라타든 다저스 경기장에 가든 아니면 도심의 다른 시설에 가서 헬리패드에 올라타서 최상층으로 올라가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존 교통망에 원활하게 통합하는 것입니다. 목표는 여러분이 가진 것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계획자들이 툴킷에서 옵션으로 제공하는 것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발언에서 다양한 파트너에 대한 언급했습니다. 델타는 우리의 핵심 파트너 중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가치 제한은 델타가 지속 가능성을 노력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속 가능한 항공 연료를 통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모두 ICAO와 함께 지속 가능성과 제로 배출에 대해 설정한 글로벌 지표를 살펴보고 있으며 조비를 일종의 보완이자 부가 서비스로 보고 있습니다. 누구나 알다시피 예를 들어 벤 나이스에서 LA 공항까지 가려면 1시간 30분에서 30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출발 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홈 투 시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델타가 고려하는 구성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버는 우리의 또 다른 핵심 파트너입니다. 우버는 우리가 고려하는 데이터와 수요 분석을 도와줍니다. 이러한 노드를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 교통 수요 중심을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 이러한 종류와 짧은 구간을 위해 승객을 이동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는 기존 공항이나 수십억 달러 규모의 철도 노선이나 버스 정류장이 개발되지 않고 여러분이 들어와서 체크인하고 항공기에 올라타서 승차를 공유하고 마지막 목적지에서 추가 노드로 연결되는 이러한 소규모 통합센터가 있는 기존 위치에서 더 작은 발자국을 볼 수 있다는 비전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 받겠습니다. 여기까지가 34분 정도의 스피치입니다. Q&A 세션도 정리하는 대로 올려보겠습니다. 오늘도 조비 화이팅입니다.